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2026년 1월 8일에 경제의 흐름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4,600선을 넘어서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뜨거운 시장인데, 자료들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까 그 이면에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서로 좀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시장 전체가 무슨 축제를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도체라는 아주 거대한 엔진 하나가 이 모든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반도체 엔진의 힘과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열기가 단순히 주식 계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묵혀뒀던 노후 자금, 바로 그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기에 뭐 로봇, 우주산업 같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이야기까지 오늘 파고들 내용이 정말 많네요.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시장의 중심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면요. 코스피가 장중에 4,600을 돌파했어요. 와,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장 마감 때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렇게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세,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롤러코스터의 맨 앞자리에 바로 삼성전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20조요? 네. 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지수 전체를 그냥 끌어올린 거죠. SK 하이닉스도 78만 익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했고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정작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마감한 거죠?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흔히 말하는 뉴스에 팔아라, 이 셀런 뉴스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아, 실적 발표라는 공식적인 이벤트가 있기 전부터 이번 실적 엄청날 거다. 이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이미 많이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그동안 저점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자, 이제 실현할 때다 하면서 차익 매물을 쏟아낸 거죠. 아하. 잔치는 끝났으니 이제 슬슬 빠져나가자는 그런 심리군요. 그렇죠. 증권사들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줘요. 목표 주가를 뭐 한 12만 원대로 보는 신중한 곳도 있고 18만 원, 심지어 해외 투자은행에서는 24만 원까지 부르는 것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됐다는 경계심과 아, AI 시대에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장기적인 낙관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의 어깨 위에 그야말로 올라타 있는 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거의 70%를 이 두 종목이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있어요. 70%나요? 네, 이런 극심한 쏠림 현상은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에요. 한쪽에서는 이 상승 랠리에서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FOMO 심리 때문에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규모가 27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와,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서 다들 빚까지 내서 투자에 뛰어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다른 자료에서는 동시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ETF를 사는 사람도 엄청 늘고 있다던데요. 이건 거의 뭐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가족이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점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한쪽에서는 더 간다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떨어질 때도 됐다고 생각하며 하락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의 심리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재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지니 개인들의 돈이 몰리는 건 뭐 당연한데요. 흥미로운 건 이 돈의 흐름이 단순히 주식 계좌를 넘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안정성이 추구라며 묵혀뒀던 노후 자금, 바로 이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엄청난 구조적 변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죠. 사상 처음으로
확정 급여형, 그러니까 DB형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50% 아래로요? 네, 불과 5년 전만 해도 62.6%로 절대 다수였는데 말이죠. 그 돈이 전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확정 기여형, 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예전 같지 않아서 DB형의 매력이 떨어진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건 뭐 몇 년간 지속된 현상인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장에 이렇게 폭발적인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걸까요? 뭔가 다른 기폭제가 있었던 건가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바로 지금의 이 뜨거운 주식시장이 그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안정성이 최고라면서 회사에 그냥 맡겨두던 퇴직연금을 이제는 코스피가 4,600을 가는데 내가 직접 굴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세대적인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노후 자금의 CEO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투자처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 로봇 산업 ETF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 같은 ETF에 돈이 무섭게 몰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공장 조립 라인에 있는 거대한 팔 정도를 떠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CES 같은 곳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로봇은 물류 창고에서 택배를 나르고 병원에서 수술을 돕고 가정에서 우리를 돕는 서비스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정부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키우겠다고 발표하면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여기에 투자할 방법이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XOBR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미국 ETF 덕분인데요. 보통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대여는 기관 투자자나 거부들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ETF는 그런 비상장 혁신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SPB의 지분을 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도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혁신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와, 그럼 저 같은 사람도 ETF 하나로 마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셈이죠. 물론 비상장 기업 투자는 상장 기업보다 정보도 부족하고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리스크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하지만 미래 산업의 가장 초기 단계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상장된 로켓랩 같은 기업이나 국내외 우주항공 ETF에 투자하는 대안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로봇, 우주산업처럼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을 살펴봤는데요.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이 뜨거운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곳도 있었죠. 네, 그 그림자의 가장 짙은 곳에 2차 전지 섹터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얼어붙었어요. 증권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리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신호도 있었나요? 공매도를 예측하는 주요 지표인 대차잔고 비중이 높다는 게 불안한 신호예요. 대차잔고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간 뒤에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뜻하는데요. 이게 많다는 건 시장에 이 주식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에 뭐랄까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대차잔고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웃는 산업도 있었어요. 방산이랑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이른바 지정학적 변수와 정책적 변수가 맞물린 결과예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하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가 주목받았고요.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가 힘을 받은 거죠. 글로벌 정세의 바람이 국내 특정 산업에는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시장 전체의 명암을 봤으니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경고등이 켜진 사례들도 짚어보죠. 화장품 OEM 기업인 에코글로우와 2차 전지 소재 기업 LNF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코글로우의 경우 회사가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부를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기존 주주들이 거세게 반대한 케이스예요. 주주들이
우리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한 거지 반도체 회사에 투자한 게 아니다. 라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대거 행사할 조짐을 보인 거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요?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요? 네.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내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행사하는 주주가 너무 많아지면 회사는 M&A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주주들에게 줄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결국 에코글로우는 현금 유출을 우려해서 잔금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죠. 소액 주주들의 반대가 거대 기업의 M&A 계획에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LNF는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던데요. 테슬라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9,700만 원에 그쳤다는 걸 계약 종료 직전에 공시했다고요. 이건 정말 투자자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건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충격적인 정보를 공시하기 바로 직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대량으로 팔아치웠다는 점이에요. 누가 봐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와, 그건 정말 투자자 입장에선 배신감이 느껴질 만한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믿었던 친구가 우리같이 대박 사업하자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서만 몰래 돈을 빼돌린 것과 비슷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기업이 발표하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실제 계약 이행 실적은 어떤지, 또 경영진의 도덕성은 괜찮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코스피 4,600이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는 반도체라는 특정 섹터로의 극심한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편에선 빚을 내서 이 열풍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곧 거품이 꺼질 거라며 하락에 베팅하는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격차와 이면인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반도체와 소외된 2차 전지 사이에 극명한 온도차라는 격차가 있었고 또 LNF 사례처럼 기업의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초라한 실적이라는 이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청취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분석 자료 중에 중국 증시 역시 AI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증시는 소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에 따라 전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AI 분야에서 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다면 지금의 이 반도체 중심 시장 구도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